이른바 국정 개입, 국정 논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잠시 후 오후 3시에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어제 오전 최 씨의 극비 귀국 이후에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검찰이 과연 최 씨의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요 또 봅니다. 네. 예, 또 관련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일단 저희가 짚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입장에서 토요일 그 극비리에 그러니까 이제 귀국한 어제죠. 그러니까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건강한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당장 어렵다 얘기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심적인 압박이 좀 컸겠죠. 일단 뭐 최순실 씨가 최초에는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심장도 좀 좋지 않고 비행기를 타기 힘들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도 최순실 씨가 좀 장기간 독일에 있다가 늦게 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하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계속 동일에 머물러서는 이 사태가 절대로 수습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다는 것도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 지금 검찰이 허를 찔렸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검찰이 준비가 덜 됐는데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본인은 어느 정도 지금 뭐 증거도 다 사라진 상황에서 들어와서 수사를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하나하고 마지막으로는 네. 지금 독일 검찰도 수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비자금 은닉하고 자금 세탁한 의혹들이 나와서 독일은 그 페이퍼 컴퍼니 관련된 수사를 굉장히 엄중하게 하거든요. 예, 예. 그 수사도 어쨌건 피하는 게 한국으로 오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수사받기를 피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검찰이 이따 3시에 이제 소환을 하는데요. 네. 검찰이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인력을 대거 증원하기로 네. 방침을 했습니다. 최순실 수사의 관건은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 의지, 네. 여태까지 좀 늑장 수사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자,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에요. 네. 이 상황이 사실 최초에 수사가 개시되고 27일 만에 압수수색을 해서 압수수색할 당시에 물건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네. 지금 물적 증거도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최순실 씨의 반대쪽에 서서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들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인적 증거라고 합니다. 이 증언들을 기초로 해서 지금 최대한 최순실 씨를 압박할 수 있다라고 일단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어제 검찰이 긴급 체포 안 했던 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긴급 체포 요건을 못 갖췄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아직 범죄 혐의를 그렇게 입증을 많이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이 아니라 사실 내일 정도 소환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최순실 씨를 급히 소환을 했고요. 네. 검찰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사본부도 지금 확충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일단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일단은 보이는 게 아닌가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한 그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담당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검찰이 최 씨를 긴급 체포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긴급 체포 요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긴급 체포 요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받는 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체포를 하는 겁니다. 영장 없이 체포를 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시켜서 인신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긴급 체포 과거에 신정환 씨 기억하시나요? 신정환 씨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체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아직 혐의 입증의 단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국민적 어떤 공분이나 여론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걸 따진다면은 충분히 체포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았느냐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검찰에서는 일단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거는 충분히 긴급체포 가능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봤거든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이게 뭐 비호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검찰도 본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게 좀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보니까 자진 입국을 했고 언제든지 소환을 하면 출석에 응하겠다고는 했지만 의혹일 수밖에 없는 게 뭐 변호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일단 뭐 첫 번째가 WK 전 대표한테 이상한 번 전화 왔는데 네. 안 받았다. 네. 알고 봤더니 이 번호가 발신지가 이제 영국이었고 영국이었죠. 네. 또 아까 이제 저희 뉴스 보도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어제 이제 경질된 안종범 수석이 전혀 최 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네.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부인한테 문자를 남겼다고 네.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떤 뭐 회유라든가 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뭐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게 분명히 긴급 체포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단 입국하는 거 알았잖아요. 타는 예, 순간 알거든요.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최순실 씨가 나와서 한 30시간 정도를 지금 바깥에서 누구도 모르는 네. 곳에
지금 혼자 있다가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과정에서 영국에서 출발하기 전 시간에 그게 물론 최 씨가 걸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네네. 영국에서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고요. 거기다가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일관되게 최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부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대포폰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대포폰이었습니다. 예, 예. 그 와중에. 그리고 또 이번에 태블릿 PC에서 대포폰에 관련된 자료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포폰은 말 그대로 버리고 나오면 그거는 실제로 통화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자꾸 뭔가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최순실 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검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검사는 지금 무엇을 집중적으로 좀 물어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세 가지인데요. 크게 하나하나 나누면. 보죠. 예. 네, 첫 번째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시인하셨던 것처럼 예, 예. 대통령 기록에 관련된 것들이 어쨌건 최순실 씨 손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 민간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 관리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교사를 했다라거나 나한테 보내라고 교사를 했다라거나 뭐 그 안에서 이제 방조를 했다라거나 하는 그런 혐의가 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아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태의 발단이 됐던 건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의 그 대기업이 한 700~800억 정도 그 자금이 출연이 돼서 네. 그게 최순실 씨가 뭐 거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더 블루케이나 비덱이란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 관련해서 이제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출연 과정에서 지금 대기업을 좀 압박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공범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또 마지막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네. 이대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교육부가 2주 동안 그 12명을 투입해서 특별감찰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무언가 회유하고 압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수사 대상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아마도 그 특별감찰이 좀 끝이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관련해서 조사가 좀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미르 K스포츠단 설립 그 기금 모금에서 네. 이제 이 과정에서 깊이 개입을 했고 어떤 뭐 사유했다는 거 그것도 의혹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사유했다라는 것 자체가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페이퍼 컴퍼니란 3개 정도 설립을 한 거잖아요. 네. 또 독일의 비덱하고 독일의 WK 그리고 한국의 WK를 설립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페이퍼 컴퍼니가 생기면 첫 번째로 의심을 받는 게 탈세입니다. 그러니까 탈세 부분 역시 조사를 받을 거고 독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면 또 외국환관리법 위반 문제도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민들이 가장 이 많은 혐의 중에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기밀 문건을 일반인이 데스킹을 했다. 네. 미리 받아봤다. 이 부분인데 아까 얘기하신 게 백 변호사님이 교사 증거 같은 게 만약 없게 되면 네. 처벌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국민들의 생각하고 법이 좀 다른 게 네. 대통령 기록물을 민간이 받은 사람은 처벌 못 해요. 보낸 사람이 처벌되는 거죠. 네. 뭐 고영태 씨 같은 분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뭐 받아보고 했었다. 네. 이런 그러니까 물증이 없으면은 어떤 심증이나 어떤 증언들로는 그러니까 가능하지 받기만 않습니까? 했다면 네. 형사적으로는 처벌 못하지만 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이 나오는 과정에 네. 공범으로 아예 개입을 했다면 아하. 그러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순수하게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좀 맞지 않겠지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해도 뭐 10여 개 지금 얘기한 건 빙산의 일각인데요. 횡령, 배임, 탈세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쭉 지금 백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혐의들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 정도가 어떻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금액 규모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일단 커지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가게 되거든요. 금액이 크면은 극단적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어느 정도 금액일지 알 수 없지만 그 나머지 모든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인데 문제는 지금 그만큼 검찰이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네. 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좀 많은 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수수색이 너무 뒤늦게 시작이 됐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아무리 진술 증거들이 많아도 물적 증거가 없으면 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수사에서 아까 어제도 저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최 씨가 많은 부분을 부인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또 검찰이 어떤 입증할 자료 같은 걸 준비하지 않았다면 좀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반대 입장에서 최 씨 변호인에 따르면 이제 뭐 현재 모든 자금 거래 같은 게 디지털화 돼 있고 정보 자료로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입장에서 네. 수임을 한다는 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뭐 무죄라는 걸 확증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자면 뭐 최 씨가 비리 의혹에서 아 이거 할 말이 있겠구나 싶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어쨌건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변호사부터 선임을 했잖아요. 네네. 그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류의 얘기들은 변호사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사실 뭐 단두대에 서 있는 그런 정황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최순실 씨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건 변론이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물론 이경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증거들이 다 디지털화돼 있어서 이건 검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물적 증거가 또 부족하다는 것 역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네. 태블릿 PC가 지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과연 어디까지 인정하고 또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어디까지 규명이 될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아마 최순실 씨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것 제외하고는 다 부인할 거예요. 근데 네. 지금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 주장이 좀 다소 이해가 되진 않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태블릿 PC로 찍은 셀카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는 본인 손을 거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까지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해외여행 가면 이제 우리 로밍 같은 거 하게 되면 딱 도착하면 네. 영사관 무슨 이런 통지 같은 문자가 네, 오잖아요. 네. 그 문자가 그 태블릿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최순실 씨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데 저는 극단적으로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 PC라면 그거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럼 최순실 씨 말고 다른 사람도 이런 국가 기밀 정보를 다 봤다는 의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주장의 근거를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모 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입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셀카가 그 태블릿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부 아무튼 이상하다. 그래, 아무튼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정말 만약에 거기서 그 태블릿에서 사진 찍지 않는데 거기 들어가 있던 건 마술이죠. 그렇죠. 예. 우스갯소리로 누가 우주의 요술기구 기운으로 글로 마술이죠. 보낸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그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찍어서 그 폴더, 그러니까 찍어야지만 갈 수 있는 폴더에 있었기 네,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당신이 찍지 않았다고 부정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일단 지금 최순실 씨 측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건 이 최초의 태블릿 PC에 관련돼서 보도를 했던 JTBC가 이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네. 이건 불법적인 방향으로 입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던지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주변 측근인물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성환, 고영태,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2박 3일 동안 네, 조사를 그렇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진해서 또 갔고요. 어떤 얘기가 좀 나왔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일단 고영태 씨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2박 3일을 조사를 받고 나와서 또 하루 쉬고 또 들어갔거든요. 일단 최 씨하고 입안이 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다 알려져 있고 또 지금 모 언론사와 지금 검찰에 다시 두 번째 출두하기 전에 했던 예. 인터뷰들을 보면 연설문 보는 것도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연설문 보는 것도 봤고 이 뭐 그 한때 일각에서는 고영태 씨 태블릿 PC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본인은 말 그대로 최순실 씨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SNS 정도만 하는 사람이고 태블릿 PC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 자기 게 네.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가족 같았다 이런 얘기들을 일단 언론을 통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봐도 검찰에서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진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의 가장 키맨 중에 하나가 고영태 씨가 될 거고요. 예, 예. 이성한 그 미르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밤마다 뭐 30cm 정도 되는 청와대 문건을 가지고 나와서 최순실 씨에 갖다 줬다는 진술을 했는데 물론 정호성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최순실 씨나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단 증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현식 그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오늘 그 부인에게 안종범 수석이 문자를 보냈다는 그분입니다. 그분도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이 사안 전부 다 개입을 해 있었고 거기다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라는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모아지면 그럼 최순실 씨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1.3 여기서 마치고요. 1.4에서 저희가 백권 선생님과 함께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